한국경제TV가 준비한 연속기획 정책의 배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란 당초 기대와 달리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도에 장슬기 기자입니다.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2년.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인데요.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화장품 수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 씨. 생산성이 중요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생산량을 맞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토로합니다. 거기에 큰 문제는 딜리버리를 못 맞춰. 중국에서 며칠까지가 가져야 되는데 수출업체들로서는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특히 코로나19라는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은 상황. 실제 올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.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우선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돼야만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통상적으로 주 52시간을 하면은 이제 줄어든 시간만큼 기업들 노동 공급량을 늘려야 이제 생산량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또는 고용이 지나치게 경직되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반등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 전반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 기업들이 이제 생존 조건은 생산량을 이제 수요가 늘 때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. 지금은 사실상 일부 업종들의 경우에 이 업무량이 폭주를 해가지고 주 52시간이 문제가 되는. 그래서 잠잠하게 좀 수면 위에 깔아내는 게 사실입니다.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산업들이 기업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.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에만 약 23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겹친 만큼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거나 유연화하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.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.